오케이. 시험 오기 전에 빨리 해버려야겠다. 뒤쪽 가보자. 그 시험지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풀어보면은 이제 수업 시간 때 말고 약간 쉬는 시간 때 개인으로 가줄 테니까는 30분 시간 재고서 뭐 광고 쳐도 되니까는 풀어보면 돼. 민기야. 알겠지? 풀어보고. 오늘 뒤에부터 가보자. 이 앞에까지가 보통 이제 과학이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나눠지는데 앞에 부분이 이제 생명과학 그쪽 부분이었고 이제 뒤쪽 부분이 6단원이라고 해서 물질의 특성은 화학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중2 때도 그렇게 배웠잖아. 물리, 화학, 뭐 지구과학 이렇게 배웠잖아. 그 부분에서 어느 단원이 제일 어려웠어? 인정이는? 2단원? 2단원이 뭐야? 전기, 물리. 세율이는? 1, 2, 3만 했잖아. 어느 게 좀 그랬어? 어떤 부분이? 물리화학 말고 어떤? 물리, 전기 쪽. 그렇지. 그쪽 부분이 좀 어렵긴 해. 물리 쪽에서도. 근데 우리 앞에서 좀 어려웠잖아. 동물 그쪽이. 외울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선생님 좀 선전포고를 하는 건데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여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암기보다는 최대한 잘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중2부터가 쉽지가 않아. 중2부터가 와 이게 중1 때랑은 아예 좀 특징이 다르게 진짜 어려워서 쌤도 이런 걸 배웠나 싶어. 중학교 때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좀 어려워. 근데 어쩔 수 없지. 천천히 한번 보자. 일단은 처음에는 괜찮지? 처음에는 괜찮아. 대신에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단 그 각각의 개념이 이 단어랑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단어를 일단 처음에 잘 봐줘야 돼. 그래서 물질의 분류부터 먼저 봐봤을 때 세상에 이제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 분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를 얘기하는 거니까는 생각해 주면 되고 일단 첫 번째로 나눌 수 있는 게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랑 혼합물이라고 하는 걸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순물질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 말하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를 혼합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한 가지는 순물질, 두 가지 이상 섞여 있으면은 혼합물이다. 혼합물이야, 혼합물. 그렇게 생각해 주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거 되게 중요한 게 원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원소를 설명을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원소 너희들이 알아야 되잖아. 원소는 뭐지? 설명. 알까? 정할까? 살짝 그치. 물질은 기본 성분, 그걸 원소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같은 경우에도 순물질이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그 원소 기호를 어떻게 쓰지? 인정아? 그렇지. Cu라고 쓰고 다이아몬드는 몰라도 되는데 그냥 탄소로만 돼 있어. 탄소로만. 금 같은 경우는 뭐랄까? 서연아. 그치. AU. 그럼 수은 기억나요? 인정? 대박이네요. 기억나면 진짜 대박이다. 수은 기억날까? 서열이 기억날까? 수은 안 배우나? 수은 안 배웠어. 수는 뭐냐? HC로 있어. HC. 산소 같은 경우에는 O2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졌잖아. 한 종류만 이루어진 순물질인 거고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까? H2O. 그렇지? 염화나트륨은 어떻게 쓸까? 배웠지? 그렇지. 염화나트륨 어떻게 쓰지? NaCl 쓰는 거지. 그렇지. NaCl, 염화, 나트륨 이렇게 있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뭐지? 인정? 그렇지. CO2. 에탄올은 몰라도 되지만은 이렇게 쓰는 애거든? 그럼 몰라도 되고 근데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같은 경우에는 순물질에 해당하는 게 물 같은 경우에는 H2O 밖에 없잖아. 염화나트륨 같은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건데 또 NaCl 만들어 있는 거고 이산화탄소에는 CO2밖에 없으니까 쉬워. 조민이 안 왔어요? 민기는 어디 갔어? 거기 갔다고? 응. 책 가져왔지? 네. 가지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CO2 그 다음에 CO2로만 되어 있는 거고 에탄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얘로만 되어 있는 거잖아. 얘네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고 물이라고 하는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으니까 수물질에 해당한다. 인 거지. 쉬워요? 네. 가지고 얼음 봐보죠. 그래서 성질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요. 왜냐면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으니까 불이 같은 경우에는 그 불이 자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금속이라던가 뭐 전기를 통한다던가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 물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뭐 오는 점이 얼마라든가 뭐 끓는 점 100도씨라든가 이런 성질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거지. 한 가지 물질로만 된 거를 순물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얘랑 이제 구별되는 게 혼합물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를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데 또 나눌 수가 있는 게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랑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게 균일은 말 그대로 균일하게 고르게 섞인 거를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고 왜 지금 60페이지야? 60쪽 60쪽 하고 있어. 얼마 안 했어? 60쪽 그 다음에 고르지 않게 섞인 거를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한다는 거지. 불균일 혼합물이다. 고르게 섞인 거는 균일, 고르게 안 섞인 거는 불균일. 그러니까 예시로 보면 조금 더 이제 쉬운데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균일 혼합물이 설탕이랑 섞여 있는 거니까 혼합물이지. 근데 균이랑 섞여 있어서 설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균일 혼합물에 되는 거고. 그다음 식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물이랑 다른 이제 우리 안 배우지만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이런 분자가 있는데 얘랑 이제 물이랑 섞인 걸 보통 식초라고 얘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균일 혼합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공기는 뭘로 되어 있지? 공기 뭘로 되어 있어? 공기 뭘로 되어 있어? 시우야? 공기요. 공기로 되어 있어? 네. 그러니까 하는 공기 말고 공기는 사실 뭘로 되어 있냐면 질소랑 산소 그럼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섞여 있는데 왜 얘네들을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냐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약 78% 정도 들어있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약 21%,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한 0.03% 이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쨌든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얘네 공기 같은 경우에도 균일 혼합물에 해당하는 거지.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균일 혼합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잖아. 탄산 먹으면 그 공기 아니 그 기체가 뭐야?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먹는 거지. 탄산인가? 탄산 뭔지 알아? 탄산 안 먹었어? 탄산이 뭐냐면은 그 화학식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거든. 봐봐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쓰는데 얘 한번 나눠볼게 선생님이 어떻게 나눴죠?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 맞아? 얘 나누면은 H2O 하나랑 CO2로 나눠지는 거잖아. 그래서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그 뽕뽕 올라오는 게 CO2잖아. CO2 이산화탄소잖아. 그렇지? 뽕뽕 올라오는 게 CO2인 건데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균일한 비율로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균일 혼합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인 건데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합쳐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은이라고 하더라도 은에다가 뭐 구리를 섞을 수도 있고 청동을 섞을 수도 있는 건데 그 비율이 정해져 있게 섞는 거니까는 균일 혼합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불균일 혼합물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고르지 않게 섞인 거.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흙탕물을 생각하면 좀 좋지. 흙탕물은 뭐 흙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불순물 같은 것들이 되게 누가 봐도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흙탕물 같은 경우에는 불균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과일 주스 이런 것도 있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우유거든. 우유 같은 경우에가 불균일 혼합물이거든. 우유
우유 같은 경우에 불균형 혼합물이다라고 하는 건 좀 많이 나오니까 우유는 좀 기억을 해줘. 우유는 불균형 혼합물에 해당하는 거야. 균일이 아닌 거야. 우유가 균일 혼합물이다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왜냐면 우리 그 우유 그 유통기한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시간이 지나도 얘가 계속해서 그 상태로 있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약간 그게 분리가 되냐 이걸로 생각하면 균일인지 불균일인지 조금 나오는데 우유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많이 지나면은 약간 아래쪽이 진짜 오래 지나면 아래쪽이 조금 이렇게 더 진하게 하얀색으로 바뀌고 아래쪽은 약간 투명해지거든. 그러니까 분리가 돼 이런 식으로 다른 물질. 그래서 불균형 혼합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 소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맞아. 맞지? 그래요? 보이지?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질소의 어떤 성질, 산소의 어떤 성질, 이산화탄소의 어떤 성질 이런 것들을 가져간다는 의미겠고 그 다음에 혼합 비율에 따라서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등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끓는 점, 녹는 점, 밀도는 이제 뒤에서 할 거고 혼합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탕물이 있어도 밀도는 뭔지 알아? 밀도? 밀도는 그래서 들어갔을 것 같은데 밀도 뭔지 알까? 밀도 뭐지? 이게 물이 있는데 똑같은 양의 물이 있어. 근데 어디는 설탕 이만큼 들어있고 어디는 설탕 이만큼 들어있어. 그럼 둘째 밀도가 어디가 더 높은 거야? 큰 거야? 그치 여기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느낌은 그렇잖아. 뒤에서 배울 건데 어느 정도 얼마나 빽빽하냐 이런 것도 이제 밀도인 거니까 그 혼합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여기는 물이 엄청 많아서 밀도가 작은 건데 여기는 물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큰 거거든.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아직은 혼합 비율에 따라서 이런 끓는 점이라든가 녹는 점, 밀도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하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뒤에서 배울 거야. 뒤에서 자세하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주고 오른쪽에 요거로 기억을 해주고 표시가 안 되네. 그래서 물질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순물질이랑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는 건데 순물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냐 아니면 두 종류 이상으로 되어 있냐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고르냐 고르지 않냐에 따라서 균일이랑 불균일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균일 우유 같은 경우에는 불균일 이렇게 설탕물 같은 경우에는 균일 흑탕물 같은 경우에는 불균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정도로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물질과 구별되게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 같은 경우에 특성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리고 잘 알지만 색깔이라던가 냄새, 맛 이런 것도 다른 거죠. 설탕물이랑 소금물 이런 거 다른 거잖아. 맛 다른 거. 색깔 같은 경우에는 뭐 합금 같은 경우에 뭐 구리를 섞냐 아니면 청동을 섞냐 이거에 따라서 색깔도 달라지는 거고 냄새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다 나오는 거예요.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뒤에 천천히 볼 거고 그래서 물질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떤 특성을 봤는데 얘는 빨간색이고 쟤는 검은색이야. 그럼 얘는 무슨 물질이고 얘는 무슨 물질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겠지? 기본적으로 특성을 보고서 물질이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물질을 분류하는 거니까 물질 종류를 구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 있어. 근데 소금물 말고 그냥 물이 있어. 물에 H2O 있는데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인 건 알까? 그치? 물이 100도씨부터 끓는 거잖아 천천히. 근데 물이 만약에 10ml가 있어 1리터가 있어. 근데 10ml여도 끓는 점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라는 거고 1리터여도 100도씨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의 관계가 없다는 거. 특성 같은 경우에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물은 투명한 거고 끓는 점 같은 경우에 100도씨인 거고 뭐 용해도는 어떻고 냄새는 어떻고 맛도 어떻고 양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알죠. 물이 양이 많다고 해서 뭐 맛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같은 종류 같은 경우는 양의 관계가 없다. 특성 같은 경우는 굳이 양의 관계가 없다 라고
그래서 이런 물질의 특성들을 이용해서 구별할 수 있다. 3번.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면 지금 위에서 배우는 순물질과 혼합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면 지금 끓는 점, 녹는 점은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순물질은 일정한데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그래도 끓는 게 어떤 건지 알고 끓는 거랑 녹는 거랑 어는 게 어떤 건지는 알잖아. 그렇지? 일단 그 느낌 정도만 가져주고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그 느낌 정도만 가져주고 순물질은 일정한 건데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냐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데 지금 고체체를 같이 더했을 때 그때 혼합물의 끓는 점을 먼저 먹었을 때 지금 물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순물질인 거야. 근데 소금물 같은 경우는 혼합물이지.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 지금 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봐 X축이 지금 가열 시간인 거고 Y축이 온도인 거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물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100도씨야. 100도씨부터 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서서히 지금 시간을 늘려주다 보면은 온도가 점점 올라갈 거야. 지금 가스레인지 불 켰어. 라면 먹으려고 켜서 점점 올라가고 있어.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100도씨에 딱 도달하다가 끓는 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끓는 점으로 계속해서 일정한 거야. 왜냐면 순물질이니까. 순물질 같은 경우는 일정하다고 했잖아. 근데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끓는 점 자체도 달라져. 일단은 100도씨도 아니지. 100도씨도 아닌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온도가 증가하고 있잖아. 끓는 점 이후에도. 그러니까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끓는 점 자체가.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끓는 점이. 계속해서 가열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고 있잖아. 일정하지 않잖아.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고 순물질은 일정하다. 쉬웠잖아. 얘는 일정하고 얘는 일정하지 않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 그래프 보는 거는 좀 괜찮아요. 가열 시간 올라갈 때 온도 같이 올라가는 거. 우리 그 라면 물 끓일 때 계속해서 끓이면 온도 올라갈 거잖아. 그거 상상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 포커스는 끓는 점, 어느 점 뒤에서 할 거니까는 어떤 게 일정하고 어떤 게 일정하지 않냐에만 지금은 포커스를 맞추면 돼. 그래서 위에 봐봤을 때 순수한 액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지금 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00도씨부터 끓기 시작하는 건데 소금물은 지금 100도씨보다 약간 높은 그러니까 한 101도씨 정도부터 끓는 거잖아. 그치? 혼합물 같은 경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끓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온도가 높아진다.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온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는다. 아니면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는다. 근데 이거 좀 놀라는 거야.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고 면을 먼저 넣어야 돼. 쉬운 뭐부터? 저요? 스프? 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민정이는 뭐부터? 왜? 그냥? 서현이는 뭐부터? 한 번에 나와. 이거 스타일이 달라. 근데 과학적으로는 내가 시간이 없다. 라면을 빨리 먹고 싶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 스프를 먼저 넣고 그 다음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되니까 스프부터 넣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원래는 그냥 물이었으면 100도씨부터 끓면서 그냥 100도씨를 일정한 거야. 물 온도 자체가. 근데 소금물 말고 라면 스프 넣은 물도 혼합물이겠지? 걔도 혼합물인 거니까. 그럼 걔 같은 경우는 스프를 넣게 되면은 끓는 점 자체가 올라가면서 그 이후부터 온도가 계속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면 그럼 더 빨리 익을 거잖아. 그러니까는 스프 먼저 넣고서 그 다음에 면 넣으면 더 빨리 익는다는 거지. 빨리. 근데 약간 라면 같은 경우는 빨리 익으면은 좀 면이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잘 탱탱해지면서 약간 그렇지 않나? 그렇지? 선생님은 그래서 스프부터 넣어. 스프부터. 근데 원래는 그냥 사실 생각 없이 스프부터 넣었거든? 근데 선생님 진짜로 그 대학교 때 배웠어 이걸 배우고 나서부터 그냥 무조건 스프부터 넣어. 빨리 먹으려고. 그래서 만약에 누가 면부터 넣는다? 그럼 이제 바로 이거 얘기하면서 끓는 점 얘기하면서 바로 이제 그럼 안 된다고 해야지.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스프부터 넣는 게 조금 더 라면 맛이라면 모르겠는데 더 빨리 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일정하지 않은 게 혼합물인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점 같은 경우도 똑같아. 혼합물의 어느 점도 똑같은 게
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점이 0도씨거든. 그래서 똑같이 이제 냉각 시간인 거야. 그럼 온도가 점점 낮아지겠지? 그럼 물 같은 경우에는 점점 낮아지다가 0도씨부터 얼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일정한 건데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더 낮아지다가 어느 점 자체도 물보다 더 낮아. 그러니까 끓는 점은 더 높은 건데 어느 점은 오히려 더 낮은 거야. 근데 그 이후로부터도 냉각점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야. 더 감소하는 거지. 일정하지가 않은 거지. 일정하지가 않은 거지. 어느 동안 온도가 계속 낮아지니까 끓는 점이랑 똑같은 거지. 혼합물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눈이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리게 되면은 도로가 어느 것을 방지한다. 이런 것들 이제 예시가 되는 게 봐봐. 이 염화칼슘 막 그런 거 뿌리는 거 보잖아. 근데 미끄럼 방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느 거를 방지하는 건데 왜냐면은 만약에 도로가 있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건데 이런 예시 같은 것도 잘 나오니까 아니 지금 밖에가 지금 0도씨야. 0도씨 원래 물이 얼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얼려는 그게 사람 미끄러지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근데 0도씨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 염화칼슘을 뿌렸어.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게 그 뭐야 물 안 녹게 그 알잖아. 거기 바닥에 뿌리는 거 하얀색. 거기다 뿌렸어. 원래 0도씨로 녹아야 되는데 염화칼슘 뿌리게 되면은 0도씨 때 어때? 아직 안 얼었지. 왜냐면 어느 점이 더 낮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아직 물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미끄러지는 거야. 얼음이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뿌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워셔액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혼합물을 넣게 되면은 어느 점이 더 낮아지는 거니까 겨울철에 얼지 않는다. 좀 되는 거고. 예시도 잘 나오니까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은 건데 고체랑 고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지금 고체랑 액체의 혼합물을 보고 고체랑 고체의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각 성분 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봐보면은 뭐 이름은 몰라도 돼. 지금 뭐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라고 하는 그냥 물질이 있어. 그냥 A 물질, B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나프탈렌이 지금 파란색이고 이 B 물질이 지금 초록색이거든. 근데 혼합 물질이랑 지금 비교해봤을 때 나프탈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는 점이 어디냐면 지금 가열 시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계속 일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가열을 하면서 점점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 녹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녹는 거지, 그렇지? 온도 높일수록 녹는 거니까. 파라클로로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온도 높이다가 여기서부터 녹는 거야. 근데 혼합을 봤을 때 이거 자체가 지금 일정하지가 않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녹는 동안도 계속해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이렇게 약간 오른쪽 위로 대각선 쪽으로. 혼합물 같은 경우는 빨간색 같은, 그렇지? 그래서 녹는 동안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 녹기 시작하는 온도 한번 봐봤을 때 지금 나프탈렌은 어디서부터 녹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녹지 여기.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녹아. 그럼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지금 한 80도 조금 위에고 비물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한 50도 조금 위에겠네. 근데 혼합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녹는 점이 대략 한 이 정도야. 확실하게 나프탈렌이랑 파라다이클로로벤젠보다는 훨씬 더 낮은 거잖아.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달라진다는 거지. 낮은 온도에서 두 개가 각각 있을 때보다 합쳤을 때는 그것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는 거고 녹는 동안에도 일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높아진다라는 거.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혼합물이랑 똑같은 거지. 고체 같은 경우에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각 성분 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부터 녹기 시작하는 거고 녹기 시작할 때 온도가 계속해서 증가한다. 근데 얘네들은 일정한 거잖아. 순물질이니까. 얘는 혼합물이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지. 순물질이랑 혼합물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된다. 예시 나와 있으니까 뭐 댐납 같은 경우에는 납이랑 주석이 섞여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더 쉽게 녹기 때문에 금속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납만 쓰거나 아니면 주석만 쓰게 되면 잘 안 녹는다는 거야. 금속을 녹여야 되는데. 근데 두 개를 합쳐서 쓰면은 조금만 열을 가해도 녹기 때문에 액체를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서 쓴다는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퓨즈 그 나왔는데 퓨즈 그 전기할 때 나오잖아. 이단할 때, 그렇지? 퓨즈 기억나? 지우야? 네? 퓨즈 배웠잖아. 퓨즈요? 안 배웠어? 기억나요? 1학기 때 뭐야? 퓨즈요. 퓨즈 뭐야? 서울 퓨즈 배웠어? 기억나? 뭔지 알아? 뭔지
인정이 뭔지 알아? 퓨즈 어떻게 쓰는 거지? 그 전류가 세면 어. 그치. 그 TV 뒤에 있어가지고 그 전류가 너무 세게 가면은 얘가 대신 터지면서 TV 자체가 망가지는 거를 이제 방지해 주는 거야. 그 TV 뒤에 있는 TV 뒤에. 1학기 때 나왔습니다. 안 가르칠 수도 있고 뒤쪽에 퓨즈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전선이 있으면 여기 이게 퓨즈가 있는 거야. 퓨즈가 있어서 만약에 전류가 너무 세게 올 때도 있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너무 세게 가면 TV 자체가 망가지니까 얘가 망가지기 전에 얘가 먼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건데 그럼 조그만 전류가 흘러도 얘가 차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센 전류가 흘러서 뭐가 끊어진다는 거지. 얘가 끊어지면서. 근데 왜 섞어서 쓰는 거냐면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에서 얘가 높기 때문에. 낮은 농도에서 전류가 막 60도 이럴 때가 터지가 안 되는 거잖아. 상대적으로 낮을 때 끊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혼합물로 사용한다. 그 예시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러면은 5번이랑 6번만 넣자. 5번이랑 6번. 손 닦아야 돼요. 올라갔다. A는 B가 소금물. 이제 소금물이지. B가 B물. 그래서 선생님 5번 6번 하라고 했어? A, B 뭐가 소금물이야? A.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일정하지 않으니까 소금물인 거고 밑에 6번에서 예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끊는 점, 어는 점 각각이 더 높은 건지 더 낮은 건지. 그러니까 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는 게 좋냐면 끊는 거는 점점 올라가는 거잖아. 어느 점은 내려가는 거고 가운데에서 하겠지만 끊는 점은 올라가는 거고 어느 점은 내려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끌 때는 온도 올라가고 어느 점 때는 내려가는 거잖아. 근데 혼합물이 되면은 이 높아지는 것보다 더 높아지는 거고 어느 점 같은 경우 내려가는 것보다 더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외울 때는. 그러니까 끊는 점보다는 더 높은 거고 끊는 점보다는 더 높아지는 거고 혼합물이 될 때는 어느 점 같은 경우는 낮은 것보다 더 낮아지는 거니까 높는 점, 어느 점 같은 경우는 더 낮아지는 거 이렇게 외울 때는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된다는 거. 나머지 문제는 4번까지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 끊는 점이랑 녹는 점 어느 점이 가까웠던 거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끊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아까 그 순물질 같은 경우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끓는 점 같은 경우에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지. 끓는 점 같은 경우는 액체에서
기체가 아니 끓는 전에 끓는 거 끓는 거 기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끓는 전에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한 유지되는 거. 그래서 끓는 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었잖아. 앞에서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끓는 전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건데 에탄올이랑 메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다른 물질인 거지? 다른 물질인 거니까 서로 끓는 점이 다르죠. 지금 끓는 점 같은 경우에 일정한 유지되는 온도라고 했으니까 메탄올의 끓는 점을 보려면 어떻게 하는데 일정한 유지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메탄올의 끓는 점은 한 이 정도 될 테고 60도 조금 넘게 에탄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 한 80도 조금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끓는 점이 어디인지는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물질을 봤더니 80도 조금 안 되는 데서 끓는다? 그럼 아 얘 에탄올이겠구나 이렇게 구별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어디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에 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우리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고 밀어내는 걸 충력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근데 기본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끓는 게 액체에서 아니 기체에서 아니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액체랑 기체의 차이점은 액체는 그 입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기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거리 사이가 더 멀어지는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게. 근데 얘네들끼리 더 멀어지고 싶은 건데 만약에 세게 잡아당겨 자기네들끼리 또 세게 잡아당기면 얘네들이 멀리 나가는 게 더 힘든 거잖아. 더 힘든 거니까 끓는 점 자체에 더 많은 힘을 가해야 되는 거니까 끓는 점 자체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인력이 강할수록 끓는 점은 오히려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에탄올, 메탄올 이 그래프만 딱 준 다음에 누가 더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더 세냐 이렇게 보는 거. 누가 더 센 거야? 에탄올, 메탄올 중에서 에탄올이 더 센 거지. 왜냐면 끓는 점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인력이 더 센 거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끓는 점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5ml 에탄올이랑 10ml 에탄올을 넣었을 때 결국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끓는 동안 일정한 유지되는 온도라고 했으니까 5ml 에탄올의 끓는 점을 계산했을 때 일정한 유지되는 게 여기서 있는 거니까는 한 78도씨 정도 되는 거고 근데 10ml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 봤을 때 여기서 일정해지는 거 똑같지? 이런 자체가 지금 78도씨랑 똑같은 거잖아. 양에 관계없이 누군 5ml, 누군 10ml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대신에 지금 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야? 뭐에서 차이가 있는 거야 지금? 끓는 시간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5ml 같은 경우에는 가열 시간을 조금만 해도 금방 끓는 점까지 도달을 하는 건데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가열하는데 더 오래 걸리는 거지.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잖아. 가열 시간이. 그렇지? 우리 그거 생각해봤을 때 우리 라면 끓일 때 한 200 작은 거 끓이려면은 금방 끓이는데 1리터 끓여야 돼. 만약에 물 엄마가 뭐 국한다고 한 1리터 끓이래.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결국에 끓는 점 자체는 100도씨로 똑같다는 거야. 대신에 가열 시간 자체만 양이 많아지면 더 오래 걸리는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시간, 가열 시간. 근데 끓는 점 자체는 일정하다는 거. 그렇지? 끓는 점 자체는 일정한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양이 많을수록 끓는 점에 늦게 도달한다는 거. 생각해주면 되고 밑에는 당연하지. 지금 불꽃의 세기가 강해지면 끓는 점이 빨리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는 끓이는데 만약 똑같은 양 끓이는데 똑같은 양인데 얘가 불꽃이 더 세. 그럼 얘가 더 빨리 끓거든. 대신에 끓는 점 자체가 똑같은 거지. 물질이 똑같은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오른쪽에 1번만 봤을 때 1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1번 그래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1번 그래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지금 비교해봤을 때 지금 B랑 C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같지. 근데 끓는 속도에서만 차이점이 있으니까 아 B랑 C는 같은 물질인 건데 양에서 차이가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처리 괜찮아?
B랑 C 같은 경우는 지금 끓는 점이 같은 거니까 같은 물질일 거야. 왜냐면은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B랑 C는 같은 물질이야. 왜냐면 끓는 점이 같으니까. 대신에 C가 더 늦게 끓는 거니까 C의 양이 더 많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양이 더 많으면 더 늦게 끓는 거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A랑 D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물질이야. 왜냐면 끓는 점 자체가 다르니까. 끓는 점이 지금 A가 더 높은 거지. 왜냐면 끓는 점이 지금 여기고 D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거니까. 만약 끓는 점을 비교했을 때는 A가 가장 높고 그 다음 B랑 C랑 똑같고 그 다음 D겠지? 일정한 유지되는 온도인 거니까. 그 다음에 B랑 C 같은 경우 같은 물질이야. 왜? 끓는 점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C의 양이 B보다 많죠. 왜냐면 C가 더 늦게 끓었으니까.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B가 가장 빨리 끓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끓는 점이 D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끓기 시작하고 A는 여기서 끓기 시작하고 C도 여기서 끓기 시작하는데 B 같은 경우는 제일 가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일 빨리 끓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압력, 부피 이런 것도 했었지만은 압력이랑 끓는 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거야. 외부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끓는 점도 같이 높아지는 거고 압력이 낮아지면은 같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게 예시로 압력 소스를 하면은 밥을 하면 빨리 된다 이렇게 되고 외부 압력이 낮아지는 예시 같은 경우는 높은 삶에서 밥을 하면 쌀이 설익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압력 소스 하면은 되게 밥이 빨리 되잖아. 근데 냄비로 하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 왜 그런 거냐면 압력솥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세니까 밥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압력을 눌러주게 되면은 압력으로 눌러주게 되면은 끓는 점 자체가 높아지는 거니까 높아지게 되면은 원래였으면은 그래프에서 이 정도 됐으면 끓었어야 되는 게 더 높아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더 높은 온도에서 밥이 익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더 빨리 익겠지. 더 높은 온도에서 100도씨에서 밥이 익는 것보다 200도씨에서 더 빨리 익을 거잖아.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 더 빨리 익는 거니까는.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건 압력이랑 끓는 점이랑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고 예시까지 하나 기억을 해주고 그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높은 산에 가면은 그러니까 뒷산, 동네 뒷산 이런 거 말고 지리산 이런 데 가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기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대기압. 공기가 눌러주는 압력.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압력은 이 정도인데 산에 가면은 높이가 높다 보니까 눌러주는 압력이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산에 가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끓는 점 자체도 낮아져. 그럼 끓는 점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랬는데 낮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0도씨에서 밥이 익는 것보다 50도씨에서 덜 익을 거잖아. 그러고 보니까 높은 산에 가면 밥이 덜 익는 거지. 설 익는다라고 하는 게 덜 익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끓는 점이랑 압력 사이의 관계는 서로 이제 비례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외부 압력이랑 끓는 점은 비례관계라고 합니다. 비례관계. 비례한다. 이렇게 가지고 될 것 같고. 잠깐 뒤에 넘어가 잠깐 뒤에 넘어가서 8번에 넘어 8번. 바로 옆에 8번. 네, 8번 됐을까? 8번에 1번은 맞아 틀려 시우야. 아니잖아요. 왜 아니야? 왜 아니야? 그러게요. 왜 아니라고 했어? 그냥 아닌 것 같았어요. 왜 이유가 있어야지. 민혁아 1번은 맞아 틀려. 맞아요. 왜 맞지? 끓는 점. 그러니까 끓는 점이 같으니까. 아, 끓는 점이 같으면 같은 물질인 거고 다르면 다른 물질인 거잖아. 각자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소율아 2번은 맞아 틀려? 왜 맞지?
8번은 왜 맞는 거야? 왜 맞다라고 생각했어? 어떤 것 때문에 맞는 것 같아? 8번이? 아니 2번이? 어떤 것 때문에 같아? 지금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하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시간으로 보는 거니까 누가 더 빨리 끓냐? 늦게 끓냐? 시간으로 보는 거니까 지금 X축이 가열 시간인 거니까 끓기 시작하는 지점은 A 같은 경우는 일정의 최대 온도가 여기고 A, B는 여기고 C는 여기잖아. 일정의 질 때부터 끓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게 끓는 점인 거니까.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끓기 시작하니까 가열 시간이 제일 짧지? 그치? 그러니까 가장 빨리 끓기 시작하는 물질이 A가 그래서 맞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빨리 끓기 시작하냐, 늦게 끓기 시작하냐라고 하는 거는 끓는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가열 시간이 가장 짧냐, 기냐 이런 것을 보는 거니까 X축을 보면 된다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A양이랑 B양 비교하는 거 봐봤을 때 지금 B양이 더 많은 거지. 왜냐면 A랑 B는 지금 같은 물질인 건데 B 끓 때 지금 더 오래 걸리니까 A보다 B 같은 경우는 끓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B의 양이 더 많다. 그러니까 틀렸죠. 지금 A양, B양보다 많다고 했으니까 B의 양이 더 많은 거니까 틀린 거고 C의 끓는 점이 가장 높다. 그렇네. 지금 끓는 점을 비교해봤을 때 지금 C는 지금 여기고 A, B는 같은데 지금 여기잖아. 여기가 C고 여기가 A, B. C의 끓는 점이 가장 높다. 맞는 거지. 여기까지 가지고 밑에까지만 해보죠. 밑에 오는 점 어느 점까지만 봅시다. 잠깐만 버텨. 기다려. 녹는 점 어느 점 똑같은 건데 끓는 점이랑 똑같아. 녹는 점 같은 경우에는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이렇게 돼 있고 어느 점은 액체 물질이 어는 동안. 그러니까 녹는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야. 근데 언다라고 하는 거는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기본적으로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과 똑같은 거야. 사실 녹는 점, 어는 점 그냥 반대인 거잖아. 고체, 액체, 액체에서 고체인 거니까. 그래서 1번은 항상 똑같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다 똑같은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녹는 점, 어는 점은 물질 종류에 따라 다른 거지. 봐봐 지금 뭐 로르사, 뭐 팔미트사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알 필요 없고 그냥 물질이 다른 거니까 어느 점이 다르다. 요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물질의 특성. 그거 맞추면 되고.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녹는 점과 없는 점은 양의 관계가 없어. 아까 끓는 점이랑 똑같은 거지. 양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끓는 점이 갑자기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똑같은 거. 그 다음에 한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도 녹는 게 아까 뭐라고 했냐면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고 어는 점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면은 서로 그냥 반대되는 거다 보니까는 온도 자체가 똑같은 거죠. 온도 자체가. 만약에 얼음의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얼음이 물이 되는 거잖아. 얼음이 물이 되는 걸 녹는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물이 언다라고 하는 거는 물이 얼음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자체는 둘 다 0도씨로 똑같다는 거야. 왜냐면 그냥 반대되는 과정인 거니까 온도 자체는 똑같은 거지. 어느 걸 넣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끓는 점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과 물질의 상태 봐봤을 때 기본적으로 녹는다라고 하는 게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고 끓는다라고 하는 건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 같은 경우에는 고체겠지? 녹기 시작할 때가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니까. 이해될까? 그 다음에 끓는 점 같은 경우에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다 보니까 녹는 점이랑 끓는 점 사이, 녹는 점이랑 끓는 점 사이에서는 액체겠지. 그러니까 예시로 물 같은 경우는 물을 예시로 먹었을 때 물 말고 H2로 예시로 봤을 때는 녹는 점 이전에 그러니까 녹는 점은 얘는 0도씨고 끓는 점은 100도씨인 건데 물이 고체인 걸 뭐라 그래?
얼음이라고 하잖아. 여기까지는 얼음이야. 그러다가 0도씨가 되면 점점 녹기 시작해서 물이 되는 거지. 물이 끓으면 뭐가 되지? 수증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온도에 따라서. 녹는 점 이전에는 고체로 있는 거고, 녹는 점이랑 끓는 점 사이 같은 경우는 액체로 있는 거고, 끓는 점 이후부터는 다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을 기준으로 상태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밑에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나와 있으니까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얘들아 그 10번 빨리 해요. 10번. 우리 기본적으로 녹는 점, 어는 점은 끓는 점과 마찬가지로 일정해야 되는 거지. 일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슈를 다 했어. 네. 봐봐. 얘가 뭐냐면은 이런 그래프를 지금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가열곡선 또는 뭐 냉각곡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도가 일정할 때가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도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는 지금 가열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건데 이쪽이 지금 왼쪽 같은 경우 온도가 더 낮은 거니까는 이때 맨 처음이 지금 고체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 녹는 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고체 액체가 같이 있는 거야. 녹는 점 같은 경우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과정인 거니까 그 이후부터는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액체로만 있겠지 물로만 있겠지?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또 액체랑 고체가 같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온도가 더 낮아지면 이제 얼음밖에 없을 테니까 이제 고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지금 온도 봤을 때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여기까지는 감소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거니까 이때 반으로 나눴을 때 여기까지가 지금 가열곡선인 거고 여기서부터는 지금 냉각곡선이야. 가열곡선, 냉각곡선이 어딘지 생각해 주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니까는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이부터 시작해볼까?